자,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봤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잘 봤던, 못 봤던, 또 기말고사 때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잘 봤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 못 보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때는 또 못 봤지만,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못 봤다고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잘 본 사람들은 너무 또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니까 다 잃어버리시고요. 자, 이제 새롭게 중간고사 이후에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이만큼 또 중간고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중간고사 이후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우리가 이제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19회 거와 또 작년에 실시한 18회 문제 2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도에 시험을 봤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가지고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어봤고 또 교수님이 또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수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요, 우리가 주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 요 세 과목을 가지고 제 19회 올해 2월 6일 날 이제 봤던 제 19회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요. 또 2020년에 실시한 제 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총 8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8과목. 그죠? 8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1교시 과목은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사회복지 기초과목이라고 해서 1교시에 두 과목, 각 과목씩 25문제 해서 1교시는 50문제를 50분 동안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2교시에는요, 사회복지 실천 과목으로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해서 각 과목별 25문제씩 해서 75문항을 75분에 이게 푸는 걸로 해서 2교시 시험 과목이 되겠습니다. 3교시에는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 법제론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과목 명칭이 변경이 되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까지는 아직은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으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교시는 사회복지 법과 제도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해서 각 25문항씩 해서 75문항 해가지고 75분 동안 이게 푸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교시, 2교시, 3교시 각각
두 과목, 세 과목, 세 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총 문제는 200점 만점입니다. 200점 만점. 200점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120점 이상을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면요. 물론 이제 각 과목별로 가락 점수가 있습니다.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40점 이상 맞고 전체 평균의 120점, 60%에 해당되는 120점 이상을 맞게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0문제 중에서 120문항을 맞히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도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 꼭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서라도 이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내드리면 그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본 걸 가지고 한번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문제풀이를 해드릴 때 그 문제 푼 것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화면에다 띄우든지 프린트를 하든지 그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노트도 좀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크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요. 충분히 어떤 과목은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과목은 뭐 60% 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무난하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하는 수업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슈앤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IMPASS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그 지역사회복지론 이 과목의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좀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좀 이렇게 짚어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짚어가지고요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IMPASS에서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인 2교시 과목인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IMPASS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사회복지론의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난 19회에는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60.92%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무난하게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월 달이 됐으니까요.
한 11월쯤 되면은 그 이제 2022학년도 제 이제 20회가 되겠죠? 제 20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 공고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뜨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응시 이제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행 공고가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응시 원서를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IM 패스예요. 이슈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검색어에 이슈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이슈앤 사이트가 이제 폐쇄가 되고요. IM 패스라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는 따로 회원 가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 필요가 없고요. 이 IM 패스에 들어가면요. 학습 지원 센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맨 위축 상단에 학습 지원 센터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학습 지원 센터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지사항, 학습 자료, 합격 수기, 뭐 과목별 질문, 보충 자료, 시험 정보,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시험 정보에 들어가시면요. 국가시험 공고, 또 사회복지사, 또 경향 분석, 또 영역별 출제 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영역별 출제 분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본 연도별 합격 추이 이렇게 해서 그 9회서부터 9회 때는 14.26%였어요. 예. 그래서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회복지사 시험을 봤던 것이 아마 9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땄으니까 이제 9회가 되겠죠. 9회. 그래서 이 9회 때 14.26% 합격을 할 때 교수님이 사회복지사 1급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43.7%, 28%, 뭐 28%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작년에 아주 급속도로 이제 60.92% 이 합격률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는데요. 합격이 꼭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요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지난번에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해서 이 8과목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행사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사회복지 조사론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장별로 출제 분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3과목을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지역사회복지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요,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해서 2교시 과목인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3교시 과목인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3과목을 해서 총 2교시, 3교시 과목을 해서 이번 이제 2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 조사론을 제가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IM 패스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게 큰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IMPAS 홈페이지를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그 출제 경향 분석을 쭉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행사라든가 사회복지조사론은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에요. 지역사회복지론. 자, 지역사회복지론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쭉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이제 한번 목차를 한번 볼까요? 지역사회복지론 보면은요. 제1장이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이제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은 과목 자체가 지역사회복지론이잖아요. 이럴 때 지역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9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18회 한 문제, 17회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보시면요. 1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개념, 또 지역사회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입니다. 제2장은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9회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18회 때까지는 이렇게 쭉 보면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뭐 때로는 13회 때나 또 11회 때 같은 경우는 세 문제씩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온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2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들어가면요. 지역사회 복지 역사예요. 지역사회 복지 역사. 그 지역사회 복지가 어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사회복지법의 역사, 또 지역사회복지법의 역사, 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뭐 이 역사라는 부분들은요, 모든 과목에 굉장히 중요한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8회 두 문제, 17회 두 문제, 16회 때는 세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두 문제 이상, 많게는 네 문제까지, 8회에서는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빈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보면요.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이론이에요. 이론.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이론 부분인데, 19회 때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네요. 18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걸로 볼 때도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회 때는 과목이 없었고요. 이제 5회 때까지는 한 문제도 안 나오다가 지금은 최소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게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이에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모델의 이해예요. 그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모델,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그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실천 모델. 19회 때 두 문제, 18회 때 두 문제. 그래서 두 문제씩 이상은 항상 나왔고요. 12회 때는
6문제씩이나 나왔네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실천 모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6장에는 사회행동의 전략과 기술 이런데요. 이 사회행동은 우리 지역사회 실천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학자가 있잖아요. 로스만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이거 매우 중요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그래서 이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요번 19회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제 7장으로 가면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9회 때 보면은 한 문제, 18회, 17회 두 문제, 16회, 15회 세 문제가 나왔네요. 많게는 13회 때는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이 있어요. 이 실천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8장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많이 나왔죠. 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나오듯이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19회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18회, 17회 이렇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꼭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그 문제 지문을 잘 읽어보고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찾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좀 이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장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회복지사의 기술.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테크닉, 기술이 있는데 이 19회 때는 6문제가 나왔네요. 6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를 하면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기술, 이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문제를 잘 읽어보고 보기를 해보면요. 자, 이것은 다음 중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면 그 역할을 찾듯이요. 마찬가지로 이 지문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술을 발휘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기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요,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를 못하거나 또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술을 발휘할지를 잘 모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있어서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또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두고 출제 경향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8장과 9장을 잘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 해가지고 10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연계한다, 네트워크한다. 이거 기술이거든요. 네트워크 기술, 연계 기술, 뭐 옹호 기술. 이게 다 이제 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네트워크의 실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 19회 때는 3문제가 나왔고요. 18회 때도 3문제가 나왔어요. 제 17회 때는 5문제가 나왔네요. 굉장히 최고의 그런 빈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을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1, 2 해가지고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어떤 추진체계가 있는가, 어떤 시설이 있는가, 기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진체계에 있어서 뭐 3문제,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 운동. 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최근에 우리 이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렇게 캠페인들,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을 대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이 다양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사회복지 운동, 이것은 매우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이제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또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큰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 운동도 19회 때 2문제가 나왔고요. 18회 때 1문제, 17회 때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장별로 이제 기출 문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위에서는 이제 여기 위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1회서부터 19회까지 각 장별로 출제 분포도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다면, 자, 이번 19회는 장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예전에는 이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개념 차이에서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유형화, 또 지역사회 기능과 제도, 또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 등에 대해서 이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회 때는 기능적 공동체, 또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서는 19회 때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장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인데요. 이 지역사회 복지 및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관한 기본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대체로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회 때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라는 개념, 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는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뭐 2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는 단순히 연대를 기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문제가 정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된 보고서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면서 정답률이 더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요번 그 19회 때 문제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의 태동기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인보관운동 또 자선조직협회 이런 부분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태동기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난하게 이제 이런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역사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요,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도 있지만요, 최근 이제 몇 년간의 사이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번에 19회 문제 때도 이런 변화에 대한 주요 변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번 19회 때는 지역사회복지 관련된 이론과 내용에 있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장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이해인데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노스만이 얘기하는 세 가지 모델, 주로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요 세 가지 모델에 집중적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웨일과 캠블의 모델이 꾸준히 이게 등장하고 있고, 테일러와 노보트의 모델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19회 시험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포플의 모델이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이 포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배우면서 거론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델에 있어서는 꼭 로스만의 이 세 가지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요. 또 웨일과 캠블의 모델, 이 8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그 8가지 모델에 그걸 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일러와 노보트의 모델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이런 지역사회 실천 모델의 문제는 무난하게 잘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장은 이제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인데요. 이거는 출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우리 5장에 나오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있어서 로스만의 이제 사회행동 모델과 곁들여져서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6번 문제 정도, 6장 같은 경우는 좀 패스를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장 같은 경우는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인데요. 각 단계별로 가업을 파악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실천 과정의 흐름을 잘 정리해두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사정의 유형이나 방법도 자주 증명하는데, 대체적으로 단답형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뭐죠? 접수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이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또 개입, 또
또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에 걸쳐서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도 그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9회 때는 이 사정의 유형, 2단계, 사정 단계에 해당되는 이제 사정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다음과 같은 것은 사정의 유형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7장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8장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요. 주로 이제 사례 제시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문을 딱 놓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인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안내자의 역할이냐, 조력자의 역할이냐, 뭐 이런 이제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장은 이번 19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9장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 각 기술별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출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사회적 자본의 특징, 또 네트워크 기술의 특징, 주민 조직, 자원개발 및 동원의 뭐 옹호활동, 뭐 인파워먼트 기술, 뭐 이런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19회 때 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시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어떤 지문을 이렇게 내거든요. 다음은 어떤 사회복지사의 역할인가, 다음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술을 발휘한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무난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장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인데요.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묻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기관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조직이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곁들여서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요즘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기관이니까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19회 때 보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11장의 지역사회보장 실천의 추진체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방분권의 장단점, 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성격, 또 지역사회복지의 변천 과정,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19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체계에 있어서 이런 변화,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2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또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우리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관
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종합적인 문제나 사회 경제적 주체에 관한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9회 때만 해도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사회적 경제 주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3장을 보면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추진체계 이제 3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회는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과 지역사회 복지 운동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과목인 지역사회복지론 문제의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1에서부터 19회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각 챕터별로 문제의 분포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IMPAS를 잘 활용을 하셔서 이 지역사회복지론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체 숲을 보고 그 숲 속에서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우리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인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